내 남편이 내 친구와 25년간 바람을 폈습니다. 그것도 결혼 3년 차부터. 내가 아이를 낳고 시대 식구들 시중 들고 회사 물려주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는 동안 내 남편은 내 친구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친구의 딸이 사실은 내 남편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건 내 친구가 아니라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심지어 내 친자식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나만 몰랐습니다. 나만 바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내게 기회를 줬습니다. 1996년 결혼 2주차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죽입니다. 너희들을. 다시 시작하는 결혼. 이번엔 복수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복수하러 가시죠. 챕터 1 1996년 3월 사랑에 빠진 바보.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3월 나 한서진은 28배 나이로 결혼했다. 상대는 대학교 2년 선배였던 강민호. 잘생긴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눈빛이 좋았다. 처음 만난 날부터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서진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프로포즈하던 날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순간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아버지는 반대하셨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서진아, 그 사람 집안을 봐라. 평범한 중산층이야. 넌 대한제약 외동딸이야. 내가 왜 굳이.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으니까. 민호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으니까. 아버지,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 민호 오빠 정말 좋아요. 오빠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하셨다. 조건이 있었다. 대릴 사위로 들어오고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는 것. 민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서진이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호텔 대연회장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였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30평형. 햇살이 잘 드는 남양,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 서진아, 정말 예쁜 집이다. 장인어른께 감사드려야겠어. 민호는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다. 민호는 맛있게 먹어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와이프 요리 솜씨 대단한데? 매일 해줄 거지? 당연하죠. 완벽한 신혼이었다.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민호가 회사에 간 사이 나는 집안 정리를 했다. 민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 사이에 손글씨 메모지가 끼어 있었다. 세계년 계획 1단계 신뢰 확보, 2단계 경영권 접근, 3단계. 뒷부분은 찢어져 있었다. 세계년 계획? 뭔가 업무 관련 계획인가 보다. 나는 메모지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찝찝했다. 회사 일 관련이겠지. 그렇게 넘어갔다. 결혼 6개월이 지났다. 어느 저녁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샤워 중이었다. 발신자는 지혜. 내 고등학교 친구.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지혜를 내가 많이 도와줬다. 대학 등록금도 빌려주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 회사 비서실에 취직시켜줬다. 지혜가 왜 민호 오빠한테? 민호가 샤워실에서 나왔다. 여보, 지혜한테 전화 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잠깐 굳는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까? 아, 회사 일건일 거야. 내가 받을게. 민호는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20분 동안 통화했다. 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통화했을까? 나는 TV를 보는 척하며 불편한 마음을 삼켰다. 결혼 1년이 지났다. 민호가 어느 금요일 밤 11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회식 있었어. 비서실 직원들이랑. 나는 민호의 재킷을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다. 레스토랑 -2인 테이블 -18만 5천 원. 2인? 회식인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다른 날 먹은 거겠지. 아니면 직원 한 명이랑 먼저 저녁 먹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잠을 못 잤다. 결혼 2년째 나는 임신했다. 아들이었다. 민호는 기뻐했다. 서진아, 고마워. 우리 아들 잘 키우자. 출산 준비를 하면서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민호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지혜 오빠, 오늘 저녁 약속 괜찮죠? 7시에 봐요. 오빠? 지혜가 민호를 오빠라고? 여보, 지혜가 오빠를 오빠라고 불러요? 민호가 멈칫했다. 아, 서진이 친구니까 편하게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 괜찮지? 나는 웃었다. 억지로. 내 친구니까. 편하게.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10월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지혜가 문병을 왔다. 아기를 보는 지혜의 표정이 이상했다. 내가 아는 지혜라면 더 밝게 축하해 줄 텐데. 지혜의 얼굴은 슬펐다. 아니, 질투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서진아, 부럽다. 넌 다 가졌네. 민호가 들어왔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의 공기가 이상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이상의 무언가. 나는 그 순간을 봤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모든 게 복선이었다는 걸. 세계년 계획, 지혜의 오빠라는 호칭, 2인 레스토랑 영수증, 병원에서의 눈빛, 모든 게 배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 않았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 챕터 2 2000년 마이너스 회사를 삼키다. 결혼 5년째, 민호는 대한제약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민호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회사 일을 잘했으니까. 매출도 올렸고 신규 사업도 성공시켰으니까. 민호군, 앞으로 회사를 잘 부탁하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니다. 그냥 민호가 잘할 거라 믿는다. 그해 가을 둘째를 임신했다. 딸이었다. 2001년 딸 유진이가 태어났다. 민호는 여전히 좋은 아빠였다. 겉으로는 아이들을 챙기고 주말이면 놀아주고 가족여행도 갔다. 하지만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출장이 잦다고,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출장 가야 해. 또요? 지난주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회사 일이야. 어쩔 수 없지. 나는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저 믿는 수밖에. 2003년 시대 식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박순자. 원래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며느리 집 재산을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진아, 우리 민호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좀 더 챙겨줘야지. 네, 어머님. 제가, 그리고 시동생 민수 있잖아. 그 애도 회사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민호한테 부탁해봐. 시동생 강민수, 40대 백수였다. 사업 여러 번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진 사람. 어머님, 그건 민호 오빠한테 직접. 내가 며느리잖아. 내가 해줘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할 수 없이 민호에게 말했다. 여보, 시동생분 회사에. 알았어.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그렇게 시동생이 대한제약 이사로 들어왔다.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갔다. 2004년 시대 식구들이 더 들어왔다. 시동생 며느리, 시동생 아들까지 모두 대한제약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불편해하셨다. 서진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민호한테 말할게요. 하지만 민호는 들은 척도 안 했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점점 민호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차가워졌다. 2005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심근경색이었다. 큰 수술을 하셨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다. 나는 울면서 병문안을 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서진아.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다. 2006년 봄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다. 이번엔 집에서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셨다. 회장님,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매일 병원에 있었다. 아버지 곁에서 민호도 문병을 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민호를 보시며 표정이 굳으셨다. 나가게. 장인어른. 나가라고. 아버지가 소리치셨다. 왜 그러시는지 몰랐다. 2006년 5월 15일 새벽 3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58세의 나이로. 나는 아버지 빈소 앞에서 울었다. 며칠 동안 민호가 옆에서 등을 토닥였다. 여보, 힘내. 장인어른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유언장이 공개됐다. 변호사가 말했다. 고 한태경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제약 지분 100%를 딸 한서진에게 상속합니다. 나는 놀랐다. 민호한테는 한 주도 안 주신 거였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주먹을 쥐었다. 이게 무슨... 저는 10년 동안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날 밤 민호가 폭발했다. 10년이야. 내가 10년 동안 뭐 했는데 한 주도 안 줘.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아버지가 날 뭘로 본 거야? 민호가 벽을 주먹으로 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며칠 후 민호가 말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괜찮아요. 근데 말이야, 내가 회사 경영할 순 없잖아. 나한테 경영권을 위임해줘. 명의만 내 거고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설득했다. 서진아, 우리 부부잖아. 내 거 따로 있어? 명의는 내 거니까 안심하고. 나 믿어줘.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영권 위임 서류에 서명했다. 그날부터 민호가 대한제약의 실질적 회장이 되었다. 챕터 3 2010년 재산을 빼앗기다. 경영권을 넘긴 후 민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집에 거의 안 들어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마저도 늦은 밤에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갔다. 여보, 요즘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이해 좀 해줘. 차갑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도 아빠 얼굴을 못 봤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바쁘셔서 그래. 조금 기다려. 시대 식구들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명품 가방을 요구했다. 서진아, 내가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봤는데 그거 사줘. 어머님, 그게 얼마인데요? 5천만 원? 뭐, 그거 우리 집안에서 큰 돈이야? 사줘. 시동생은 회사 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수억씩? 민호는 눈 감아줬다. 형님, 이번 프로젝트 자금 좀. 알았어. 알아서 써. 나는 민호에게 따졌다. 여보, 시동생분이 회사 돈을.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 닥쳐. 민호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2012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교통사고였다. 갑자기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밖에 없네. 힘내. 하지만 그 말에 온기가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위로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 재산도 정리해야 했다. 부동산, 주식, 예금. 상당한 액수였다. 민호가 말했다. 서진아, 이것도 내가 관리해 줄게. 내 명의로 두되 운용은 내가 할게. 나는 또 서명했다. 민호를 믿었으니까.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 2015년 지혜의 딸 민지가 대한제약에 입사했다. 25세.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였다. 나는 지혜의 딸이니까 잘 챙겨줬다. 민지야, 회사 생활 힘들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감사합니다, 사모님. 민호도 민지를 특별히 챙겼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다. 신입인데 대리 직급으로 들어왔고 급여도 높았고 좋은 프로젝트에 배치됐다. 지혜 딸이니까 그러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2020년 이상한 걸 발견했다. 민호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류를 봤다. 회사 지분 이동 서류였다. 내 이름으로 된 지분이 줄어들고 있었다.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나머지는 민호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다. 민호가 내 지분을 빼돌린 거였다. 몰래 내 서명을 위조해서. 나는 민호를 기다렸다. 밤늦게 들어온 민호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서류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웃었다. 아,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명예 좀 나눈 거야. 걱정 마. 어차피 우리 부부 거잖아. 제 동의도 없이요? 동의? 서진아,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나 믿어. 민호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챕터 4 2023년 마이너스 의심의 시작. 결혼 27년째 되던 해였다. 어느 날 나는 민호 컴퓨터를 우연히 봤다. 잠금이 안 되어 있었다. 이메일함이 열려 있었다. 지혜한테 온 메일이었다. 오빠 어젯밤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우리 딸 민지도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 안심이에요. 오빠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우리 딸, 민지가. 지혜의 딸? 아니, 그럼. 민호의 딸. 머리가 하얘졌다. 숨이 막혔다. 나는 더 뒤졌다. 이메일을, 문자를, 사진을. 그리고 발견했다. 25년 전 사진.
민호와 지혜가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20년 전 사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지혜. 옆에 민호. 15년 전 사진. 어린 민지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민호와 지혜. 모든 게 거짓이었다. 민호는 처음부터 지혜와 바람을 피웠다. 민지는 민호의 딸이었다. 25년 동안, 아니, 결혼 초기부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기다렸다. 밤 11시 민호가 들어왔다. 여보, 이게 뭐예요? 사진들을 내밀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봤어?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서진아, 민지가 당신 딸이에요? 지혜랑 25년 동안 바람 피운 거예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래, 맞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응. 결혼 3년 차부터 25년. 거의 우리 결혼 생활 전체였다. 왜 그랬어요? 왜? 너한테 사랑 같은 거 없었어. 처음부터 내 돈, 내 집안이 필요했을 뿐이야.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혜는 날 진짜 사랑해줬어. 너처럼 순진하게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날 이해해줬어. 그럼 저는 뭐예요? 25년 동안 ATM, 명예 빌려주는 사람? 뭐 그런 거지. 민호가 웃었다. 차갑게.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챕터 5 2024년 마이너스 모든 진실. 그날 이후 나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민호와 지혜를 미행하게 했다. 회사 재산 내역도 조사했다.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첫째, 민호와 지혜의 불륜. 결혼 3년 차부터 시작. 지혜가 임신한 적 여러 번, 대부분 낙태. 민지만 출산. 호텔, 여행, 동거 수준의 만남. 25년간 지속. 둘째, 재산 빼돌리기. 4명의 대한제약 지분 70%, 30%로 감소. 나머지 40%는 민호, 시동생, 시어머니 명의로. 어머니 유산 50억 전액 민호가 빼돌림. 회사 비자금 200억 민호 개인 계좌로. 셋째, 시대 식구들의 횡령. 시동생 10년간 80억 횡령. 시어머니 명품 부동산으로 30억 사용. 모두 민호가 묵인. 넷째, 민호의 계획. 처음부터 대한제약이 목표였음. 세개년 계획 나와 결혼 신뢰 확보, 경영권 확보. 아버지 죽음 후 본격 실행. 최종 목표 나를 제거하고 지혜와 재혼.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사진, 영상, 문서, 계좌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2024년 12월 민호를 불렀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고 재산 돌려받겠어. 회사도 어머니 유산도 다. 민호가 웃었다. 비웃듯이. 증거 있어? 있어. 나는 파일을 내밀었다. 두꺼운 파일.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떻게 해? 25년 동안 당한 걸 다 기록했어. 이제 끝이야. 민호가 파일을 집어던졌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하지만 서진아, 넌 이길 수 없어. 왜냐면 민호가 미소 지었다. 내 서명이 다 있거든. 지분 이동, 재산 위임 다. 합법이야. 넌 자발적으로 날 믿고 준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맞다. 나는 서명했다. 믿고, 사랑해서 그 모든 게 합법이었다. 챕터 6 2025년 12월 24일 마이너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배신. 변호사와 상담했다. 한서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증거가 있는데요. 불륜 증거는 있지만 재산은 다릅니다. 부인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위임장에, 증여계약서에, 지분 이동 서류에. 법적으로는 부인의 자발적 의사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속은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법정에서는 서명이 전부입니다. 나는 절망했다. 25년을 속았는데 그걸 증명할 수 없다니.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DNA 검사를 하기로. 민지가 정말 민호의 딸인지. 머리카락을 구했다. 민지가 회사에서 쓰는 빚에서, 민호 것도 그의 서재에서 검사소에 보냈다. 일주일 후 결과가 왔다. 친자 확률 99.99%. 민지는 민호의 친딸이었다. 지혜와 민호 사이에서 태어난. 나는 이 결과를 들고 민호에게 갔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2025년 12월 24일. 저녁 7시 민호가 집에 있었다. 드물게 시대 식구들도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 시동생 내외, 그리고 지혜와 민지까지. 다들 왜 여기 있어요? 아, 서진아. 가족 모임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가족? 지혜와 민지가? 나는 DNA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민지가 당신 딸이라는 증거예요. 25년간 지혜와 불륜했다는 증거. 시어머니가 킥킥 웃었다. 이제 알았어? 늦었네. 뭐라고요? 우린 다 알고 있었어. 민호가 지혜 만나는 거. 민지가 민호 딸인 거. 우린 가족이야. 진짜 가족. 시동생도 웃었다. 형수님은 그냥 돈통이었죠. ATM.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다들 알고 있었다고? 민호, 당장 이혼해요. 재산 돌려받을 거예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넌 너무 순진해. 지혜가 다가왔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난 민호 오빠를 25년 동안 사랑했어. 언니보다 먼저. 뭐라고? 난 대학 때부터 오빠 좋아했어. 근데 오빠가 언니 선택했잖아. 돈 때문에. 그래서 난 기다렸어. 25년을. 민호가 지혜 손을 잡았다. 이제 끝이야, 서진아. 너랑은.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나는 도구였다는 걸. 25년간 이용당했다는 걸. 이혼은 안 해요. 절대. 뭐,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끝까지.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민호가 지혜에게 눈짓했다. 지혜가 주방으로 갔다. 와인 잔을 들고 왔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잔해요. 싫어요. 마셔. 민호가 내 팔을 붙잡았다. 강제로 와인잔을 입에 갖다 댔다. 마시라고. 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와인이 입으로 들어왔다. 삼켰다. 순간 어지러웠다. 뭐? 뭘 탄 거예요? 독극물? 아니야. 그냥 수면제 많이. 민호가 웃었다. 잠들어. 그리고 영원히 안 일어나. 내 몸이 쓰러졌다. 바닥에 의식이 흐려졌다. 야, 제대로 죽은 거 맞아? 맥박 확인해봐. 심장 멈췄어. 희미하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이제 됐네. 재산은? 민호의 목소리. 다 내 거야. 유언장도 위조했어. 지혜의 목소리. 오빠,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민지의 목소리. 엄마 고생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준혁의 목소리. 내 아들. 아버지, 회사 지분은 저한테 주시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 내 딸. 오빠 나도 받을 거 있지? 모두
배신했다. 심장이 멈췄다. 챕터 7 1996년 3월 15일 회기 딸랑딸랑 알람 소리. 나는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낯익은 천장. 이게 신혼집 천장. 벌떡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28살. 피부가 탱탱했다. 주름이 없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1996년 3월 15일. 결혼한 지 2주째. 나는 돌아왔다. 30년 전으로. 옆에서 민호가 자고 있었다. 젊은 얼굴. 순수해 보이는 표정. 하지만 나는 안다. 저 얼굴 뒤에 숨은 탐욕을, 저 미소 뒤에 숨은 계획을, 저 사랑 뒤에 숨은 거짓을, 모든 걸 안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가 치밀었다. 주먹을 쥐었다. 30년을 속았다. 사랑한다는 거짓말에, 가족이라는 거짓말에, 행복하다는 거짓말에, 모든 걸 빼앗겼다. 재산도, 가족도, 인생도, 존엄도, 그리고 죽었다. 하지만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내가 빼앗는다. 민호의 계획을, 지혜의 미래를, 시대 식구들의 욕심을, 모든 걸. 나 한서진. 이번 생은 복수를 위해 산다. 챕터 8 복수의 시작. 1단계. 아침이 밝았다. 민호가 일어났다. 서진아, 잘 잤어? 네, 오빠. 나는 웃었다. 예전처럼 순수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 세계년 계획? 좋아. 나도 계획 있어. 서진의 복수 계획. 1단계 증거 확보. 민호와 지혜의 불륜 증거 미리 수집. 녹음, 사진, 영상 확보. 시대 식구들 조사. 법적 대비. 2단계 재산 지키기. 아버지 설득. 회사 지분 절대 안 넘김. 어머니 재산 보호. 유언장 제대로 작성. 3단계 역공. 민호 회사에서 퇴출. 지혜 고소. 시대 식구들 정리. 이혼 그리고 위자료. 4단계 새 인생. 회사 직접 경영. 아이들 제대로 교육. 진짜 사랑 찾기. 행복하게 살기. 민호가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사 일 있어서. 전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지혜 만나러 갔었다. 알겠어요, 오빠. 조심히 다녀와요. 나는 웃으며 보냈다. 그리고 민호가 나가자마자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했다. 남편 미행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가 왔다. 피조사자 강민호, 오후 7시 레스토랑에서 이지혜와 만남. 이 시간 식사 후 호텔로 이동. 밤 11시 귀가. 사진도 함께. 민호와 지혜가 손잡고 걷는 사진.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 하나 확보. 일주일 후 민호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 메모지를 다시 봤다. 세계년 계획. 1단계 신뢰 확보. 이번엔 찢어진 부분도 찾았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2단계 경영권 접근, 3단계 장인 제거, 4단계 서진 이용, 5단계 최종 정리. 최종 정리.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나는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 보관함에 넣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서진아. 무슨 일이야? 민호 오빠가 저를 속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다. 사진, 영상, 메모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회사가 목표였어요. 아버지, 절대 경영권 넘기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오래 침묵하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서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 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같이 막아요. 그래. 그러자. 그날부터 아버지와 나는 비밀 계획을 세웠다. 민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 30년 동안 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미래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 민호, 지혜, 시대 식구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이번엔 내가 한다. 100배로, 1000배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